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주말입니다. 예, 집권 여당 방송 오늘은 땡명 방송 간단하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니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어 임시 전당대회 있죠. 그 얘기 좀 할까 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4일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에서 취임 후 첫 여름 휴가인데 말은 휴가지만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시는 과정일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식히면서 이제 여기저기 전국 구상과 한미 정상회담 2주 안에 열린다 그랬으니까 바로 휴가가 끝나면 한미 정상회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오늘 그 더불어민주당의 임시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새로운 당대표가 됐죠.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고 이제 민주당 새 대표로 최종 득표율은 61.74. 제가 그냥 전당대회 분석하면 쪽집게죠. 그냥 제가 분석하면 오차범위 안에 들어와요. 제가 저희 타파미터에서 분석할 때 거의 한 65% 정도 나왔죠. 65% 나올 때 제가 대의원 표가 있기 때문에 한 6대 4 정도 될 것이다라고 얘가 말씀드렸죠. 대의원 표가 있기 때문에 쟤네들 영향력이 3%에서 5% 쟤네들을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6대 4 정도 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고, 이거는 그냥 근데 뭐 예측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 방송을 한 몇 년 정도 보신 분들은 뭐 개총수가 아니 시타타파가 전당대회 때 이렇게 신경도 안 쓰는 거 처음 봤네 아마 그랬죠. 대부분 그러셨을 거예요. 이유는 정청래가 출마하는 순간 되는 거였어요. 이 바닥에서 이게 최근에 나타난 현장 유튜버들이나 갈라치기 새끼들만 모르죠. 여러분들이나 저같이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수십 년 있던 사람들은 정청래가 출마하는 순간 이거는 정청래가 되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 정청래 하면 당연히 이재명이 이기죠. 사실 이재명 당대표께서 두 번째 나올 때 정청래가 그때 나오고 싶어 했었어요. 정청래가 그때 나오고 싶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당연히 못 나오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정청래가 이번에 당대표로 출마할 때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뭐 여기저기서 이 정청래를 네거티브를 하고 뭐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신경도 안 쓰고 다만 제가 그 네거티브 선거에서 당내 선거에서 네거티브는 안 된다라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칫 싱거울 뻔한 전당대회를 현장 유튜버들 일부와 이 갈라치기 이 반민주당 세력이죠. 이 사람들은 늘 소나무당, 뭐 열린민주당 과거에 그런 쪽 응원하던 반민주 세력이에요. 정확히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해보시면 이재명 대통령은 좋아하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이 정청래를 수박물이로 한 거예요. 수박물이. 그러니까 제가 웃겼죠. 사람들이 적어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러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온라인 권리당원이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그때 2015년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가 되셨을 때 그때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온라인 권리당원 시대를 만들어요. 2015년에. 그때 대부분 이제 문재인을 흔들었던 세력들이 지금의 호남 동교동계 박지원을 중심으로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지키자고 하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리당원으로 가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권리당원의 가장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은 민주당 거의 이제 2015년에 권리당원을 온라인으로 받기 시작했으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분들이 여태까지 10년 동안 정청래가 어떻게 싸워오고
최근까지 이재명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윤석열 탄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지켰고 그동안 10년 동안의 정치 행보를 다 봤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정청래 수박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황당했었죠. 이게 제가 보면요, 뭐 천천히 말씀드리지만 요거부터 좀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최종적으로 61.74가 나왔고 제가 좀 보니까 권리당원에서는 66.48 거의 타파미터가 여러분들 정확하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람들은 뭐 제가 정청래를 지지해서 우리 시사타파 시청자들은요 굉장히 냉정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시사타파만큼 어디 가도 여러분들이 완전 민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뭉쳐야 된다는 친노 친문 친명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시청자들이 많은 방송이라고 저는 감히 자부합니다. 저희 방송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여론조사를 딱 하면 그대로 나와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당대표 선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당대표 선거 제가 나오기 직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일부러 2주 전에 마지막으로 여기저기서 막 했지만 저는 2주 전에 딱 한 번 해요. 차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적합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제가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정청래가 75가 나와요. 정청래가 75가 나오는데 박찬대 지지자들이 몰려와서 집단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지더라고요. 균형이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거의 비슷하죠. 권리당원이 이번에 66.48이었어요. 이번에 권리당원이 66.48인데 우리 타파미터에서는 65가 나왔어요. 65가 나왔고 그 다음에 국민 여론조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청래 의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 여론조사 인지도가 높은 박찬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0대 국회로 등단하신 분이고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면서 인지도가 좀 올라가신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당원은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권리당원은 정치 고관여층이고 국민 여론조사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민주당 당원은 아니지만 전당대회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60.46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권리당원 반영 비율이 55%예요. 그 다음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권리당원 비율이 55고 여론조사가 30은 85%에서 정청래 의원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만 한 가지에서는 밀렸죠. 그게 뭐냐? 바로 대의원에서만 46.9. 제가 보면 대의원도 엄청난 선전을 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대의원은 7대3 정도로 밀릴 줄 알았어요. 대의원도 7대3 정도로 밀릴 줄 알았는데 거의 55대 45, 그러니까 한 10% 좀 안 되게 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61.47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말은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정청래 대표께서 수락연설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다음에 당이 앞장서서 내란 척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란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그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처벌하고 단죄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당대표가 되시면 바로 검찰 언론 사법 개혁 태스크포스를 TF를 가동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추석해봐야 이제 한
8월, 9월 2달 남았나요? 2달 안에 검찰 언론 개혁 법적으로 법안으로 마무리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 선거가 뒤집히려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되냐면 대의원표에서 8대2가 나와야 돼요. 대의원표에서 8대2 정도가 나오면 이게 막상막하가 될 뻔했어요. 대의원에서 8대2가. 저는 이거 의미가 있는 이번에 선거가 무슨 말이냐면, 이번 선거로 인해서 현존하는 대의원들, 그러니까 의원들은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이렇게 관망을 해봤더니 의원들 100명 이상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를 했어요. 그거는 7대3 정도의 비율로 박찬대를 지지했다라는 건데, 어떻게 보면 줄 쓴 거거든요. 박찬대한테 줄 쓴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정청래 의원님이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박찬대를 지지했다라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는 의원들이 이렇게 단합해서 밀었지만 예전같이 어떤 의원들이 대의원을 통솔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끼치는 게 미진해졌다. 여러분들 왜 대의원 예전에 45%였나요? 예전에 대의원 비중이 45%였나 옛날에? 이번에 대의원이 15였는데 옛날에 45였나요? 예전에 45였죠. 그래서 권리당원 55, 대의원 45, 그 다음에 그랬나? 예전에 대의원 60이었다고? 대의원, 그러니까 각 지역구마다 대의원 숫자가 45명이에요. 지역구마다 대의원 숫자가 45명이 왜 45명이냐면 버스 한 차, 전세 버스 한 차가 45인석이잖아. 그래서 버스 한 대 분량으로 각 지역의 대의원 비중을 45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참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된 게, 이제는 의원들이 우르르 어떻게 보면 한 명의 다구리 치고 뭐 줄 서고 이런 정치 시대는 끝났다. 비율대로 보면 국회의원들 제가 아는 이번에 정청래보다는 박찬대를 많이 지지를 했고, 의원들이 이 사람들 말대로 45명이 다 자기들 말을 들었다 그러고 하면 거의 7대3 나와야 돼요. 7대3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거의 55대 45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전같이 대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을 뽑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뭐 대의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의 말이 많은데, 대의원 폐지를 왜 합니까? 대의원은 대의원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 기능을 놔두고 제가 바라는 거는 그냥 표만 1인 1표, 정청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냥 1인 1표 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리든 뭐 하든 국회의원들이 굳이 이게 원내대표 선거도 아니고 전당대회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누구를 지지한다, 저는 이 모습이 되게 좋지가 않았어요. 이게 원내대표 선거도 아니고 전당대회인데 의원들이 누구는 이 사람 지지한다 그러고 줄 쫙 서갖고 몰려가고 모두가 친명 아니야? 이거는 괜히 당내 개파 분파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전당대회에서 이게 왜 그러냐, 자기네들이 대의원 표 갖고 있다 이거야. 비록 예전같이 뭐 70표에서 뭐 많게는 80표 이런 위력은 없더라도 지금 권리당원 한 명의 표보다는 자기네들이 많은 표를 갖고 있다는 거죠. 17표 또는 19표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정청래를 지지함으로써 자기 지역구의 대의원 표는 자기가 다 통솔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이제 정청래 의원님 말씀대로 당원 당규 개정해 갖고 대의원도 존재하지만 대의원 구치소는 폐지해 갖고 뭐 또 폐지해야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 필요 없고요. 대의원 존치시키고 대의원의 표를 여태 표의 등가성을 많이 낮췄죠. 이것도 정청래가 여러분들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존의 표의 등가성대로 하면 80표, 70표 이렇게 1대 71대 80이었으면 또 안 됐죠, 이번에. 근데 이거는 엄연히 1대 17이라는 대의원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해놨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가 당선이 됐다라고 봐서 뭐 굳이 이제는 대의원들의 표를 17표 이렇게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패거리 정치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패거리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돈봉투가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민주당의 관례같이.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안 그러면 대의원 아무리 있어봐야 표 한 표 어차피 한 표면 예전에는 선거만 되면 대의원들 버스에 해갖고 그 지역 위원장들 모셔오고 그런 줄 세우기 선거였는데 그게 이제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대의원의 표를 1표로 1인 1표로 하면 이제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정청래 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은 저는 국힘당이라고 생각해요. 왜 제가 국힘당이라고 생각하냐면 국힘당은 정청래를 알아요. 정청래를 압니다. 그 이유는 정청래도 이재명 대통령만큼 내란당 해체시킨다 그러면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총알을 맞더라도 왜 그러면 법사위에서도 까불다가 처음에는 법사위원장 길들이기 하려다가 자기네들이 순한 양이 돼갖고 법사위에서 행동하는 거 봤잖아요. 이런 정청래가 자기네들과 이게 대화가 되겠냐. 예전 같으면 진짜 소위 말하는 수박들이 당대표 시절에는 조금만 보이콧하고 앙탈 부리고 그러면 좀 들어주고 그런데 정청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가장 지금 당황스러운 거는 국힘당 지도부가 아닌가. 그러니까 전투력에서 차이가 나요. 전투력에서부터 정청래를 상대할 만한 저쪽에서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정청래는 여러분들 한마디만 딱 얘기해요. 정청래가 봐주겠냐고. 응? 그냥 내란당 해산시켜야 된다는 것은 물론 내란당이라는 국힘당의 사이비 정당 해산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나설 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정부가 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이것도 여러분들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민주당 당론이 정해지고 그러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숨 좀 놓으실 것 같아요. 집권 초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빛나고 계시죠. 빛나고 계셔서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기저기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까고 여기저기서 이제 헐뜯고 뭐 할 게 뻔하죠.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는 이제 정청래가 맨 앞에서 총알을 맞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와대의 지령으로 민주당이 움직인다 그러면 정부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청래가 앞에서 껄끄러운 일들을 사실상 해결사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국힘당 정당 해산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그 다음에 언론개혁. 조선일보가 아마 가장 긴장할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는 보지도 않고 출연도 안 하는 정청래 입장에서는 가장 조선일보가 정청래를 가장 많이 심하게 패겠죠. 정청래는 패면 팰수록 꺾이지 않는 잡초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의 일기 파트너로 정청래 의원을 당원들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조금 이따 좀 더 하고요. 그러면 정청래는 누구인가?
사람들이 정청래를 최근에 아는 사람들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투표하면서 민주당에 가입을 해갖고 과거에 정청래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뭐 길어야 한 4년 된 유튜버들, 2, 3년 된 유튜버들 요런 애들의 정청래 수박 프레임에 어떤 헛솔깃해갖고 정청래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여러분들 2002년 노사모 활동을 시작을 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 활동을 하면서 일반 시민으로서, 물론 80년대 운동권 출신이었고요. 건국대학교 출신이고 65년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탄핵당한 이후에 그때 이제 탄돌이라고 하면서 17대 그 당시에 국회거든요. 그때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처음 국회에 등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진검다리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17대 당선되고 18대 조선일보에 말도 안 되는 정청래 죽이기 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19대 다시 재등장해서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재선을 했고요. 20대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종인에 의해서 컷오프 당하면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고요. 그 다음에 21대, 22대 연속 처음으로 이번에 국회의원에 맨날 4년하고 방비였다가 들어오고 4년하고 방비였다가 들어왔다가 이번에는 연속으로 처음으로 방을 계속 쓰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분은 그냥 민주당 사람이에요. 2015년 민주당 사람, 그러니까 2015년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 그때 호남 동교동계와 반문 세력들이 친노 패권주의를 친노 친문 패권주의를 외치면서, 그때가 그 누구죠? 그 민주당의 공갈 사퇴할 거 주 누군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주승용. 주승용이 이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에 면전에서 사퇴하라라고 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그 당시에 최고위원이었거든요. 사퇴할 것처럼 공갈을 친다라고 얘기했다가 공갈 발언으로 사실상 컷오프를 당했고, 그다음에 21대에 다시 재입성을 해서 대표적인 신 이재명 계의 의원이 됐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님 일기 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죠. 지금은 대통령이지만 이재명 대표님 일기 때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어요.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의 그 당시 그 사법 리스크를 저쪽에서 진짜 사력을 다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왔을 때, 심지어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옆에서 호위하면서 수박 척결을 했던 사람한테 수박 프레임을 씌우니까 이게 안 통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박광원 너가 나가라라고 하면서 빠르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통령 2023년 9월 21일 날,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는데 2023년 9월 21일 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의 반란으로, 사실 그 당시에는 민주당 쿠데타였어요. 그때 통과가 됐을 때 박강원이가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원내 대표였거든요. 사퇴를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를 다 사퇴시킨 다음에 비대위로 전환을 해서 총선을 치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 반 이재명 세력들이. 그랬을 때 정청래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신이 나가라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박강원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당시에 친명에서 밀던 홍익표 의원을 바로 내세워 갖고 당을 수습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 탄핵 체포동의안 가결을 할 때 정청래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 탄압 공작에 노란한 민주당 의원들 용납할 수가 없다.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 찬성했던 사람들 당 떠나라 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당원이 주인인 정당을 내걸면서 권리당원들의 어떤 앞으로
이런 표의 등가성이나 당원 당규 개정에 힘을 실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 2기 때, 1기 때는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 시절 2기 때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원장,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이게 가장 컸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 눈에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법사위에서 진짜 거침없이 윤석열 청문회, 내란 청문회를 이끌고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이끌었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탄핵 소추 단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헌재에 이목이 집중될 때 정청래의 활약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정청래한테 수박몰이를 하니까 이거는 참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고, 일단은 추석 전에 검찰과 언론 사법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 사항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원심에서 의원들의 원심에서 앞섰던 박찬대가 당심에서는 진 선거인데, 저는 처음부터 두 분 다 누가 돼도 이재명 대통령과는 호흡이 잘 맞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이 당대표 됐다는 소리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서 제가 너무 웃었어요. 야당 협박 멈추고 존중하라. 민생에는 협조할게. 쫄았어요 벌써. 야당 협박, 정청래가 너네 해산시킬 거야 계속 그러니까 야당 협박 멈추고 우리를 존중해달라, 민생에는 협조해줄게, 이렇게 지금 소론을 펼쳤는데 정청래 의원님이 한마디 합니다. 지금은 내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새로운 신임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을 찾아가고 야당을 찾아가죠. 제가 볼 때는 이 정청래를 제가 잘 알잖아요. 정청래는 절대 개혁신당과 국힘당을 안 갈 사람이에요. 신임 당대표들을 한번 가잖아요, 인사하러. 정청래는 모르겠다, 가더라도 할 말 다 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 이제 당대표니까 좀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가더라도 할 말 다 하고 그러는데 개혁신당은 안 갈 건 확실합니다. 정청래는 개혁신당은 절대 안 가고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주변에서 가라고 해요. 이거는 주변에서 가라고 하고 거기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렇게 얘기하고 싸우고 나올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국힘당을 당대표 됐다 그래갖고 국힘당을 안 가는 게 저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힘당을 여야의 정치 세력으로 봐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정청래 의원께서 국힘당을 방문하는 순간 야당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정치 세력으로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야의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은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의 대결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이고, 그런 내란 주요 종사자들과 공범인 국힘당과의 싸움이에요. 그럴 때는 내란이 종식이 되던가 아니면 그 내란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을 하는 정당일 경우에는 야당으로 봐줄 수 있지만, 지금은 어디까지나 내란 전쟁 중이고 야당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보면 성격상 또 털털하니까 가서 할 말 다 하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청래의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내란 세력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또한 정청래가 돌파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지금부터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서 참 재밌는 현상과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까 솔직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대정 싸움이었어요. 어차피 당대표는 정청래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타파님 왜 정청래 후보님 안 도와주냐? 응? 타파님 쟤네들은 하바리들이나 갈라치기들은 맨날 정청래 까고 있는데 왜 타파님 정청래 의원님 뭐 안 도와주냐 그러길래 아니 저는 제가 이 바닥에서 하루 이틀 정치 분석하거나 국회나 이쪽 정보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번 당대표는 어대정이었어요. 어대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왜 지금 과열되지? 왜 이게 과열되지? 그런 생각을 했죠, 오히려. 근데 이제 그 과열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니까 정청래 의원님이 참 잘 참았다. 평생을 조중동에게 강성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친노, 친문, 어떻게 보면 친노에게도 친노가 집권하고 나서 강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협치를 주장했던 자들과 또 싸웠던 게 정청래고, 친문 문재인 대통령을 만드는데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정청래가 나중에 보면 또 친문 세력들과 싸우고, 그건 뭐냐면 정청래는 일관되게 당원과 민주당의 DNA가 있는 사람이에요. 정청래는 단 한 번도 약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청래가 왜 국회의원들한테 박찬대보다 지지를 받지 못했냐? 정청래는 늘 진보, 야성, 민주당, 당원 그쪽에 늘 생각을 하고 있었지 개파, 줄서기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정청래는 늘 적당히 주류에 편승해서 줄 서고 적당히 협치해주고 그러면 돼요. 정청래가 여러분들 늘 편에 섰던 것은 개혁적인 사람들에게 늘 옆에서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응? 제가 솔직하게 좀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정청래가 이번에 이기면서 참 당원들에게는 사랑받고 늘 광장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정청래가 이 사람 되게 외로운 사람이거든요. 응? 정청래를 당원들이 지금 당대표까지 만들어주는 과정 10여 년이 걸렸거든요. 정청래는 늘 혼자 민주당 이러면 안 된다라고 목소리 내다가 강성의 이미지, 조중동의 프레임에 씌워갖고 늘 소외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 늘 알랑방구 끼고 옆에서 당대표 주변에 모여갖고 여러분들 뭐 이재명도 이번에 정청래도 이재명 옆에서 같이 했잖아요. 이재명은 개혁적인 대통령이니까 같이 할 수 있었죠. 이재명 정청래 의원님이 이낙연 옆에서 아부 떨던가요? 이낙연이 대표 시절에 안 그러잖아요. 개혁적인 사람 옆에 늘 힘을 실어주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당에다가 전달하는 10년 동안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는 사람밖에 못해요. 정청래의 가장 당선 이유는요, 10년 동안 예전에 아고라의 민주당 지지자들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 권리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광장의 목소리로 치부하지 않고 광장의 목소리를 여의도에까지 전파해주는 10년의 역사가 쌓여서 지금의 정청래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청래는 퍼퓰리스트다, 응? 그러면서 의원들이 또 왕따시키고 따돌리고 정청래는 가볍다. 정청래를 가볍다라고 얘기한 게 조중동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 민주당의 그 소위 수박들이 정청래를 강성 이미지로 만들었고 그런 정청래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참 외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외로움의 끝이
당원들이 보상을 해주는구나. 정청래 의원 하면 억울한 컷오프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에 남들 당선을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참 나름 옆에서 아유 바보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정청래한테. 맨날 당원들의 목소리를 국회 최고의 문재인 대통령 때는 2015년에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 목소리를 전하다가 그 당시에 1년 징계를 먹었고 그래서 컷오프 당하고 늘 박근혜 탄핵 때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지만 내가 보면 이제 정청래 의원이 10년 동안 당원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은 그 결과가 이번에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정청래를 잘 모르는데 정청래는 정무 감각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정청래를 까는 것 중에 가장 그 우유부단하다, 가볍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이 법사위원장 할 때 가볍던가요? 윤석열 탄핵 과정에서 가볍던가요? 아니에요. 오히려 정청래는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공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정청래 의원님이 왜 여기저기서 실없는 소리 하는 것 같이 하면서 많이 웃으시냐면 워낙 얼굴이 호랑이상이에요. 워낙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님이 지나가는데 예전에 저기 국힘당 애들이 욕 한마디 했다가 누구야 딱 하니까 애들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상이 세다는 걸 알고 일부러 막 웃으시고 다니고 그랬는데 굉장히 매서운 얼굴이에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여러분들 아마 법사위원장 하면서 그리고 탄핵소추 단장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도 빌미를 안 주잖아.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 정무 감각 쉽지가 않거든요. 법사위원장 하면서 조중동의 공격에 꼬투리를 왜 법대로 하니까 꼬투리를 주지 않고 윤석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굳이 국회 탄핵소추 단장이 매일 헌재에 출석을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판에 출석을 해갖고 앉아있는 모습. 왜 제가 그래서 왜 그렇게 재판 원래 탄핵소추 단장이 매번 그렇게 출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안 가도 된대요. 변호사들만 가도 된대요. 그럼 왜 가요? 그랬더니 내가 감으로써 우리 변호사들이 주눅들지 않고 내가 감으로써 헌법재판소장들도 함부로 편향되지 않게 할 수 있고 내가 그냥 앉아있는 자체만으로도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청래 의원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 지가 10년이 넘었죠. 언제 알았더라? 12년인가? 2012년인가? 12년인가? 하여튼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맨날 강성 내가 살다가 정청래 수박이라는 소리는 처음 들었어요. 맨날 그놈의 강성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하는데 정청래 수박이래요. 뭐지? 뭐지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제 얘기를 적어도 민주당 당원 가입 여기 한 5년 이상 되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 쓰잖아요. 시사타파, 뭐 개총수, 이종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손꼽아 들어가요. 응? 여러분들 모르죠? 민주당 당원 100만 명 중에 제가 가입시키더라 10,000명도 넘어요. 추천이남은 부트라님 졌었죠. 보라인 당원 가입 추천이남은 이종원, 개총수, 시사타파 가입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응? 나한테도 수박이라 내가 살다 수박 소리는 좀 나도 처음 들었어. 내가 수박이라고? 날?
오, 그렇구나. 저는 그러니까 그다 그러니까 최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5년 이상 되신 분들은 참 이 정치판이 그래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는 친노 친문 친명 이재명 대통령 끝나면 누군가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사람으로 이동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국힘당에게 권력을 주면 안 된다는 사람이에요. 비록 이재명 대통령 다음에 누군가가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마음이 안 들지언정 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누가 되든 간에 국힘당이 정권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나보러 수박이래요. 깜짝 놀랐죠. 저같이 이낙연 아마 이낙연의 실체를 제일 먼저 제가 알아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나고 얘기하자면 좀 이런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이낙연은 국무총리 때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거의 한 47%에서 50% 나왔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20대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8%였어요. 8% 처음에. 그냥 총리할 때는 그냥 다음 대선은 자연스럽게 이낙연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듣는 소리가 많았어요. 문재인 정부 때 제가 듣는 소리가 많잖아요. 야, 내가 걱정은 많이 했죠. 이러다가 이거 이낙연이가 이게 진짜 검증 하나 받지 않고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겠다.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낙연은 검증 받아야 된다. 이낙연은 검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낙연은 반드시 이번에 당대표가 돼서 검증 받아야 된다. 쟤는 6개월밖에 어차피 당대표 못하는 거였거든. 그래서 이낙연은 검증 받아야 된다. 그때 제가 이낙연과 박주민이가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제가 이낙연이 돼야 된다. 이건 이낙연은 당대표로서 검증받아야 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낙연이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뭘 했냐. 대권행보를 하는 거야. 대권행보. 내가 그럴 줄 알았거든. 저 인간은 지 혼자 여야를 넘나드는 아니 당대표면 세게 개혁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을 밀어붙여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아 저거 벌써부터 지 혼자 대선 행보하는구나. 그때 여러분들 지지율이 곤두박질 칩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거의 50% 나가던 당내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쳐갖고 10%대로 떨어져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만만하다가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치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만약에 이낙연이를 우리가 당대표 안 시켰으면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이낙연이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아마 이낙연 검증하라는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낙연에 대해서 듣는 소리가 많았거든요. 이낙연이 위험하다는 걸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낙연 검증받아야 된다. 계속 하면서 왜 그러면 이낙연이가 당대표가 되면 당원들의 요구를 들어주냐 안 들어주냐 어떤 정치를 하냐 어떤 사람들을 주변에 세우냐 그걸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럼 박찬대 의원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박찬대 의원님은 참 순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모 장례식장에서 밤에까지 같이 모여갖고 그 당시에 뭐 성남파라고 불리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친한 분들 그 장례식장에서 늦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던 사람 중에 박찬대였어요. 그때 초선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제가 만약에 무슨 대표나 그러면 믿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박찬대 의원님이 좀 내공을 더 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박찬대 의원님은 여태까지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스타가 있었어요. 옆에. 그 스타 옆에 있다 보니까 박찬대도 같이 빛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이재명이라는 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박찬대라는 그 옆에서 후광을 받던 그 박찬대가 리더로서
그 별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의 그 싸움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면 이번에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대표 출마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통령 만드는데 큰 역할도 하셨지만 정치적 내공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감히 제가 건방질 수 있지만 저도 정치 만약에 제가 국회의원으로 지금 저도 한 5, 6선 되는 내공을 갖고 있잖아요. 제가 보면 굉장히 뭔가 좀 아마추어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전국에서 왜 제가 걱정을 했냐면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면 자칫 민주당이 안 보이고 이재명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박찬대라는 이미지가 이재명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느낌이. 제 말 맞죠?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박찬대가 하는 모든 일이 이재명의 오다로 보여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박찬대가 무슨 당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국힘당과 싸우고 그럴 때 이 모든 게 이재명의 오다로 보인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게 당정 관계나 그 공격의 대상이 박찬대가 아니라 이재명으로 가요. 제가 솔직히 보면. 근데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정청래가 밀어붙이고 개혁을 하면요. 비판이 정청래한테 가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죠? 제 말 이해하세요? 정청래가 검찰개혁을 하고 언론개혁을 하고 뭐 하면 원래 정청래는 강성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건 정청래가 하는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민생 신경 쓰고 경제 신경 쓰면 당과의 관계에 선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쵸? 누가 봐도 저건 정청래의 민주당이 하는 거지 이재명은 경제와 안보와 민생만 신경 쓴다는 이미지가 이게 당정 분리가 돼요. 당정 분리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박찬대가 되면 느낌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모든 게 청와대의 지시다가 돼요. 그럼 모든 총알을 이재명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박찬대는 좋은 정치인이고 박찬대는 넥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번 박찬대 의원님의 당대표 선거의 가장 뼈아픈 패배는 당내 네거티브는 필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청래를 수박몰이를 하고 갈라치기 하는 유튜버들을 단절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왜 그러면 모든 선거는 옆에서 도와준다고 옆에서 붙으면요 쏠깃해요. 누군가가 저희 유튜브가 연대를 만들어 갖고 이번에 박찬대 의원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뭐 합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이재명과 나 민주당을 위해서 나를 돕는 건지 정청래가 싫어서 나를 돕는 건지 그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내공이 있으면 얘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도우려고 그러지? 가만 보니까 현장 유튜버들과 여태까지 소나무당, 열린민주당 이런 애들 박찬대 의원님 그것까지는 모르거든. 그럼 왜 얘네들은 이번에 정청래를 악마화시키고 박찬대를 띄우려고 했냐? 제 눈엔 다 보이거든요. 이 바닥이. 여태까지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니면서 찍기만 해도 하늘에서 슈퍼챗이 막 쏟아졌어요. 걔네들은. 잘 맞죠? 이재명 대통령 얼굴 비추는 방송부터 해갖고 이재명 대통령만 따라다니면 하늘에서 막 그냥 슈퍼챗이 막 떨어졌었어. 근데 그런 이재명을 따라다닐 데가 없는 거야.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거를 해야 돼. 그럼 누구 해야 돼? 기존에 있던 정청래는 자기네들이 이미 기존에 있던 김어준, 개총수, 뭐 새날, 유시민 전통 계보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전통 계보를 잇는 사람들. 쟤네들은 뭐든지 김어준 까고 개총수 까고 정청래 까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청래를 지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와서 걔네들이 정청래를 따라다니면서 당대표라고 하면서 지네들도 양심이 있거나 지네들이 맞지가 않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 자기네들의 새로운 코인파리가 필요했던 거야. 그걸 박찬대로 삼은 거지. 그래서 박찬대를 왜 그러면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적어도 1년은 따라다니면서 박찬대를 찍으면서 당대표는 얼마든지 근접해갖고 찍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박찬대 의원님이 이번에 아쉬움은 뭐냐면 분명히 네거티브 선거고 과열되고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같이 후보로 출마한 정청래라는 사람은 누가 봐도 민주당이 가장 오죽하면 당 대표라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죽하면 얼마나 민주당 안에서 역대 가장 센 사람이길래 당 대표라고 얘기했겠냐고. 그런 당 대표를 갑자기 수박으로 엮고, 근데 그거를 화면에서는 어떤 우리는 친하다라고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내가 보면 즐겼단 말이야. 단호하게 저희 이번 당대표 선거에 상대 후보인 정청래 후보님을 저와 같이 내란을 극복한 동지이고 그런 후보님을 수박이니 이런 안 좋은 얘기들 하면서 하는 것은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으면 오히려 박찬대 의원님이 더 빛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부 갈라치기 유튜버들과 현장 갈라치기 하는 애들의 그런 지지를 받으면서 오래된 당원들에게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분석 다 해주는 거예요. 정청래를 10여 년 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그런 정청래를 비판하는 거를 말리지 않는 박찬대를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게 있냐. 이제 여기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몫을 크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정청래 놔두고 느닷없이 박찬대 뒤에 줄 서갖고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생길수록 당원들이 반발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럼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 제가 저번부터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린 좀 반골 기질이 있어갖고 누가 저쪽에 떼거리로 몰려가갖고 저 사람 지지한다라고 하면 저는 소수를 지지하는 성향이 있어요. 다구리로 누군가가 이 사람을 패면 저는 맞는 사람 편 들어요. 전 늘 그래요. 누군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누군가가 다구리 맞으면 저 이 사람 편 들거든요. 지금이 여러분들 그런 식이었어요. 의원들이 몰러가서 7대3이니 8대2니 하면서 100명이니 150명이 박찬대를 지지하니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다 보니까 당원들이 분노한 거죠. 그럼 우리라도 정청래를 지키자 라고 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현장이나 이 갈라치기 유튜버들 지네끼리 몰려다니면서 박찬대 하면 유튜브 안에서 진짜 한 줌도 안 된다고. 한 줌도 안 되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지네가 정봉주도 날렸다 이렇게 하면서 떠들고, 정봉주를 날린 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그쵸? 그때 정봉주가 1등에서 5등으로 6등으로 추락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의원님 차에 모셔다 놓고 왜 지금 표가 안 나오죠? 그 말 한마디에 사실 뒤집힌 거예요. 마치 자기네들이 정봉주를 까서 정봉주가 날아간 게 아닙니다. 응?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응? 근데 이번에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이나 어떻게 보면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잖아. 내란의 밤 때. 그런 사람을 누구의 편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청래 의원님이나 박찬대 의원님이나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박찬대 의원님도 제가 분명히 이런저런 얘기를 좀 우려스러워서 좀 전달은 해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유튜버들에게 쓸려서 정상적인, 여러분 생각에 좀 민주당에서 정청래 의원이 날아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구죠? 국힘당과 조중동이에요. 그럼 쟤네들이 지금 한 짓은 여태까지 조중동이
정청래 죽이고 싶어 했던 거를 갈라치기 새끼들이 정청래 죽이기에 합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청래를 없애려고 하냐? 우리는 정확히 보면 돼요. 국힘당 조중동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정청래 날라가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조중동이랑 국힘당 애들이에요. 근데 정청래를 날리기에 앞장섰던 얘네들이 보면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 때 거의 말을 안 했죠. 그냥 정청래가 수박이라고 그냥 그럴 때 한 말씀씩 했고 뭐 전혀 저는 신경도 안 썼어요. 왜? 이 선거는 이만 정청래 출마하는 순간 끝난 선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정청래 출마하는 순간 끝난 선거였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앞으로 이제 박찬대 의원님도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선거 이후에 이제 하나가 돼서 간다라고 하셨고 다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잘 견딘 사람은 정청래예요. 당원들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 진짜 거의 일베스러울 정도의 어떤 영상을 조작해갖고 정청래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될 때 웃었다라고 이런 일베 수준의 정청래를 향하는 공격들을 보면서 참은 거, 그 또한 또 당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견딘 거, 저는 잘 견뎌준 당대표 정청래 의원님 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저는 박찬대 의원님이 이번에 졌다라고 해서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이 침묵, 민주당은 늘 어려울 때 침묵하는 다수가 움직인다. 그런 좀 교훈으로 좀 삼으면 두 분이 이제 손잡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 할 수 있고, 이런 여기저기서 소란만 일으키고 굉장히 자기네들이 큰 힘을 가진 것 같이 떠들고 다니는 유튜브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거 아마 크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로서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서 휴대폰 들고 들이밀고 현장 취재한다라면서 그 사람들이 민주당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재명은 대통령을 머리에 두고 사실상 민주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아닌 거는 예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침묵하는 다수, 제가 저번부터 그런 얘기했죠. 일부 유튜브의 여론이 다인 줄 알고 쏠깃 하는 사람인데, 박찬대 의원님의 최대 패배는 이번에 이 선거를 과열로 만들고 정청래 수박몰이를 한 현장 유튜버들과 코인파리 유튜버들, 거기에 오늘 결정적으로 돈 탐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정청래를 수박 반개혁 세력으로 모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당내 선거를 할 때 느닷없이 정청래한테 수박 소리를 하면서 수박 몰이를 하면 그게 통합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사람들이, 그쵸?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정청래 수박몰이를 하는 게 그게 통하겠냐고요. 그리고 이제는 딴 거 없이 정청래 의원님이 이제 당대표가 됐고, 왜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당심들 보이지 않는 당심이 어디서 움직였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은 윤석열의 저런 어떤 란제리 쇼, 거의 무슨 배불뜨기 새끼가 나는 교도소에서 란제리 쇼 하는 새끼는 또 처음 봤네. 안 갈 거야! 그 란제리 쇼 하는 윤석열, 거기에 아직도 부하 내동하고 있는 국힘당과 그 아직도 그 전환길과 그런 극우 세력들, 거기에 아직도 처벌받지 않고 있는 김건희, 이런 자들이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고 있는데
민주당에 침묵했던 많은 권리당원과 그분들은요, 지금도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응? 지금도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번엔 강한 당대표가 필요하다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거예요. 송영길은 제가 예전에 알아보고 여러분들 손절한 거 아시잖아요. 송영길은 얘기하지 맙시다. 제가 이 바닥에서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게, 송영길은 우리 방송에서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응? 제가 예전부터 송영길은 딱 선 거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응? 제 방송 아시는 분들은 송영길은 예전에 제가 딱 남영이는 제가 얘기를 안 하는, 남영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더민주 전국 혁신회의 원외위원장이에요. 남영이가 위원장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남영이는 정책노 의원과 더 오래된 동지고 그러는데 정책노 의원님한테 뭐 서운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남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남영이는 좋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헌신하고 막 그랬는데 가장 대접 못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남영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끝나면 제자리로 돌아올 사람은 또 남영이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남영이가 박찬대를 지지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는 대부분 반정청래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단체의 대표를 해서 박찬대를 지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옛날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도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원외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수박들이 많을 때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밖에서 안에 개혁하라, 수박들 몰아내야 된다 라고 할 때 저는 박수를 많이 쳐줬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당시에 민주당에 수박들이 많을 때, 그때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더 압박을 하는데 주요 역할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은 수박들 거의 척결되고 일부 아직은 뭐 남아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이제 친명 의원들이 주류가 됐으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사실상 스스로들의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현직 의원들의 친명 의원들한테 자기네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을 경고를 했어요. 제가 왜 그러면 이제는 모두가 개혁적인 민주당 의원들이고 하나의 친명 그룹이 됐고, 그 친명 그룹이 결국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아직도 원외에서 흔들어대는, 민주당 안을 흔들어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나고 보면 제가 왜 욕을 먹으면서도 그 당시에 이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짚어드린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제가 왜 아니 나랑 남영이랑 뭐 친분이 있어서 제가 남영이를 쉴드를 쳐준 게 아니라, 남영이가 선택한 걸 내가 비판? 아니 그 사람 나랑 아무 뭐 그냥 아는 누나 동생 사이지만 남영이가 박찬대를 지지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깔 수는 없죠. 안 그래요? 그러면 박찬대를 지지한 100여 명의 의원들을 저희가 다 까면 안 되죠. 정청래 당대표 이후에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보고 깔라면 까고, 아니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다만 서운한 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서운한 거 없어요.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남영이가 박찬대를 응원했다라고 제가 서운해할 건 없죠. 제 방송에서 어떤 유튜버 뭐 이렇게 뭐 그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필요 없고, 시간이 지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민주당 망해라고 평생을 처음에 문재인 악마화시키고 김어준 악마화시키고
개국본 시사타파 저 개총수 악마화 시키고 얘네들 하는 짓 보세요. 늘 우리는 국힘당과 싸우고 조중당과 싸울 때 얘네들은 늘 민주당 안에 사람들 죽이려고 하잖아요. 얘네들 그렇게 먹고 살았잖아요. 이제는 또 민주당의 악마화가 필요한 게 정청래였는데 하필 정청래는 가장 개혁적이고 당대표였다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봐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안 통하잖아요. 이번에 저는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에서 가장 놀라웠던 거는 경기 인천이었어요. 경기 인천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68%. 68%가 나왔어요. 저는 하여튼 뭐 당원 중심의 정당이고 그거 다 좋아요. 저는 딴 거 없어요. 한번 해봐라. 늘 소외당하고 늘 뒤에서는 울고 앞에서는 웃는 정청래의 그 얼굴, 그 이면에는 슬픔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청래가 지금같이 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아플 때마다 당원들이 보듬어주고 당원들을 의지했고 당원들과 같이 광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원들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제가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광장의 목소리가 정당에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광장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광장의 목소리가 민주당에 전달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광장의 목소리가 민주당의 목소리가 됐다. 라고 해서 이제 좀 올바른 우리가 싸울 땐 싸우고 좀 전략적으로 잘해야 되는 현명한 우리 시사타파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전투력, 그다음에 물론 리더가 좋으니까 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정치 정도를 걷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갈라치기가 들어와도 그냥 피식 웃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 그냥 당연한 결과인데 여러분들이 되게 기뻐하는 게 저는 좀 의아해요. 나도 좀 여의도에 갇혀 있나? 저는 이미 나는 이 정청래 출마한다 그럴 때 어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딱 갈 때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사실 전당대회 신경도 안 썼거든요. 저는 사실 미안해요. 전당대회를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가끔 정청래 수박이라고 하는데 정청래가 수박이야? 그래? 요즘 파란 수박도 있나? 뭐 이 정도? 한 번씩 얘기해 준 거? 뭐 딴 거. 이번 기회에 민주당을 위하고 의리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저를 닮아갖고 의리가 있어요. 제가 좀 바보 같은 면도 있는데 제가 어쩔 때는 정치가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 의리의 기본은 정도를 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정도를 가다가 때로는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고 그럴 때는 안타깝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뭉치게 돼요. 저도 저 돈 탐사들과 저 하바리들 그 다음에 오적들 뭐 이것들 때문에 한 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죠. 근데 시간이 다 지나면요 사람의 마음은 이심전심이라고 다 전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쩔 때 보면 참 시사타파 팬들 여러분들만큼 어디 가서 의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걸릴 거 걸릴 만큼 걸렀고 오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방송 채팅창이 굉장히 중심이 잡히고 여기저기 휘청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딴 건 없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이쪽 사람이 요즘 핫하다 그래갖고 그쪽 사람을 빨아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저의 단점이자 이 사람이 다구리 맞으면 왜 이 사람이 다구리 맞지? 그건 좀 누구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반골 기질이 좀 있죠. 하여튼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의 외로웠던 정치 인생, 친노로 시작했던 정청래 친문을 거쳐 친명이 되면서 이제 한번 처음으로 민주당의 주류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늘 비주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청래는 늘 주류에 속해 있었지만 늘 그 주류에서 비주류 대접을 받았어요. 정청래는 노무현을 지지했고 문재인을 지지했고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던 친노에서도 정청래는 비주류였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친문에서도 정청래는 비주류였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친명에서도 정청래는 비주류였어요. 다만 친노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청래를 사랑했고, 친문이었던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사랑했고, 친명이었던 지지자들은 정청래를 사랑했다. 그게 쌓인 거다. 그렇죠? 의원들에게는 늘 외로웠고 불편한 정청래였을지 모르지만 노무현을 사랑했던, 문재인을 사랑했던, 이재명을 사랑했던 그 지지자들에게는 정청래는 동지였다. 그게 정청래의 승리의 기반이 아니었나. 한 10여 년 동안 옆에서 봤던 정청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시는, 저는 이번 초선들은 좀 모르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뭐 재선 3선 이상은 대부분 다 동지들이죠. 예전에 어려운 시기에 배지 안 달 때 알던 사람들이니까. 배지 안 달 때 서로 변호사였고 뭐 이런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뭐 산선이 되고 중진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저랑 그분들이 뭐, 저는 잘 정치인들이랑 여러분들 밥을 먹거나 통화를 자주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격이 그냥 그 사람들은 정치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저는 그냥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떻게 보면 서포터죠. 나름의 그냥 저는 언더, 어떤 원외, 맨날 제가 원외 당대표라고 하잖아요. 나름 마이너. 저는 마이너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런 갈라치기들이나 이런 세력들이 꼭 들어올 때 나름 제가 겪었던 경험과 바른 식견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물론 제가 뭐 10,000명 정도 되는 시청자 갖고 무슨 큰 중심을 잡겠습니다만은, 여기 있던 분들이 적어도 일당 100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보는 그런 유튜브의 힘보다 우리 방송을 오랫동안 보셨던 대부분 권리당원 대의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당 100을 목소리를 내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여론이 민주당의 주 여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채팅은 한 100여 분 정도 하고 계시지만 침묵하는 9,000명, 늘 저희의 힘은 가장 이성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이 조금만 잘못돼 갈 때는 목소리를 내주고 민주당이 잘 될 때는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침묵하는 다수의 권리당원들이 진짜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어떤 전당대회 보시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면서 분노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주류예요. 여러분들이 민주당을 여태까지 지켜왔잖아요. 여러분들이 본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게 바뀝니까?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이번에 제가 한 게 없어갖고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번에 전당대회 때 한 게 없어갖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칭찬을 받거나 좀 부끄러운데, 이번에 어쨌든 좀 싱거울 뻔한 전당대회를 정청래 수박머리를 하면서 나름 과열시켜줬던 코인파리 유튜버들, 갈라치기 유튜버들 고생들 하셨어요. 앞으로 정청래 막천대가 손을 잡고 다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 내란 세력의 척결에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